종목은 다 나왔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이슈가 될 거냐. 이제부터는 그런 지표예요. 1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현금을 좀 늘리셔라. 그러면 앞으로 괜찮아지는 산업이 뭔데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놓고 어떤 걸 살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겁먹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살 날이 이제 사야 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중국 증시, 홍콩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홍콩 증시 그 기초 자산 해가지고 ELS 상품 뭐 지금 우리 한국 뭐 몇 네. 조가 까지게 됐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다 근데 중국 뭐 여러 가지 말이긴 하지만 계획을 막 발표했잖아요. 부양책,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 근데 먹히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중국도 이제 우리랑 조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을 제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얘기할 때 모멘텀 시장이다. 그래서 디스카운트와 버블이 항상 공존한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중국은 부동산 쪽의 버블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버블이 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좀 이제 심한 단계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양책이 발표되고 계획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반응을 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양책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잖아요.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거의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중환자한테 주사 한 대를 탁 놨더니 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증시 부양책도 그러고 경기 부양책도 그러지만 부양책은 초기엔 반응을 안 해요.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양책이 거듭돼야 돼요. 거듭되다가 이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샤워 꼭지 아이 뜨거 하는 것처럼 부양책이 너무 많이 거듭되다가 이게 한꺼번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운시키고 이런 거를 늘 반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지금 거듭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게 양이 안 찬다. 그리고 그 부양책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부양책 나오면 이거 기대만 못한데 이러고 오히려 이제 좀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경제 위기가 앞으로 진짜 현실화 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현실화가 뭔데? 이미 온 건데 뭘 이미 현실화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럼 중국이 폭삭 망하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뉘앙스의 그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미 이걸 모르는 일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그 부양책 강도를 이건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중국이 진짜 폭삭 망하면 표현이 좀 웃기지만 세계 경기에 굉장히 충격을 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양책들에 대한 중국 경기나 시장의 반응이 언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는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워낙 이쪽에 지금 부동산 쪽에 버블이 심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 시장도 뭐 지금 뭐 우리가 물건 파는 건 중국에 굉장히 축소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에 살아나서 중국이 우리 물건 많이 사가고 그 의미가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의 그 스코프 자체가 이머징 마켓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도 무슨 덕을 좀 볼 텐데 그것 자체가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중국이 고생 많이 했고 5년 내에 최저됐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데를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조금 살아나면 중국보다 우리가 나니까 우리한테 투자 많이 하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많이 반발될 수 있는 데를 택하죠. 원래 그 투자의 패턴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완전히 이게 뭐 두 손 놓고 자빠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우려는 하시지만 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도 오를 때는 반영이 안 되면서 중국 증시가 빠지면은 같이 우리도 빠져버려가지고. 그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큰 그 세계적인 투자의 큰 흐름에서 보면 카테고리가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오르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중국발 호재로 우리가 좀 긍정적 그 영향을 받기는 아직은 좀 난망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도 호주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이후 최고잖아요. 일본도 올랐고. 근데 홍콩 작살나고 중국 작살나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되느냐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달라지는 결정적 계기는 중국이 살아나는 뭔가의 모습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로 이제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이 일단 좀 멀어졌는데 사실 3월 달에 할 거라고는 말은 그렇게 시장에서 나왔지만 그 믿었던 사람 별로 없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 증시는 영향을 받았어요. 시장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시장은 매번 원해요. 시장은 매번 미리 이렇게 원합니다. 그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상당히 제가 좀 재밌다면 좀 표현이겠지만 야 이거 재밌다는 느낌이 뭐냐면 어제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앙탈 같은 거거든요. 금리 안 내린다는데 올라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종일 미국 시장도 되게 좀 웃겼단 말이에요. 네.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시작할 거다가 굉장히 강했는데 못할 수도 있다가 65%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으로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이제 뭐 그 고용 수치도 보면 고용 수치도 줄고 뭐 이랬으니까 지금 함부로 뭐 우리가 금리를 내려 올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여태까지의 연준의 흐름을 보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체적 수치 보고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미국 시장은 그런 지표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종목은 다 나왔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이슈가 될 거냐. 이제부터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 그런 게 그리고 뭐 연준이 그렇게 계속 강하게 나쁘게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긴축 그 평양 지속으로 간다는 거는 파월 의장이 인터뷰할 때 빼버렸어요. 네. 원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 추가적인 그 정책 그 긴축에 대한 이런 거 문구를 뺀 거 보면 연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거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금년에 내릴 수 있다는 거는 모두 동의해요. 근데 언제부터 어떤 속도로 가느냐는 사실은 연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표들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표들을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볼 때 그 지표들을 자꾸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는 이제 시장으로 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시적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비중을 정말 지금은 어느 정도 싣고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 2월 시장이 좀 주가가 빠져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 현금이 있는 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도 현금 비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간구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앞으로 좀 한 번 더 크게 빠지고 나면 우리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기회를 좀 뭐예요? 현금을 마련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포트폴리오 상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쉽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느냐? 코스피를 딱 놓고서 한번 이렇게 보셔갖고 1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현금을 좀 늘리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금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기존의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주식 중에서 각각의 종목별로 수급선이 11, 2평이 우양향 살아있는 건 기다리고 꺾이면 팔아야 한다. 매수 가격에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팔아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11, 2평인 수급 라인이 계속 죽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금이 마련하면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참고를 하시려면 작년 11월 초를 한번 보세요. 작년 11월 초에 10월에 빠지다가 11월 초에 딱 가면서 코스피의 11, 2평이 딱 돕니다. 네. 딱 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살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갖고 있는 현금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산다? 제가 말씀 빠졌다가 수급선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운영을 쫓아가면서 하는 게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사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하시면 제 생각에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손해 안 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보다 남만큼 이상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수급을 우선으로 봐야 한다. 네. 그 다음에 그것만 보고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펀더멘탈 이슈 이런 거는 참고 삼아.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짐에 가서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 했다고 뭐 갑자기 이 사람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매매에 들어가서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급선을 꼭 지키셔야 된다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뭐 어디 반도체 섹터 아니면 2차 전지 섹터 아니면 AI 섹터 이렇게 자기가 선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요?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전체적인 그 이코노믹 어널리시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을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 시장의 수급선이 11선이 돌아서지 않는 한 나쁘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을 놓고 계속 워칭을 하는 거예요. 워칭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죠. 그 수급 라인이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은 뭘 하는 거냐면 그러면 앞으로 괜찮아지는 산업이 뭔데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산업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여러분 요새 뭐 포탈에 관련주 딱 치면 쫙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놓고 어떤 걸 살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 어떤 걸 살 것인가를 정할 때 다시 각각 종목의 수급 라인을 또 체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뭐 또 얘기 드리지만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수요일 날 딱 수급 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정부가 저 PBR 뭐 이런 대책 할 겁니다 하고 누가 저한테 전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라인이 딱 바뀌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안 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게. 근데 그 전에 목금, 수목금 다 연기금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런 거를 체크해 간다. 그래서 산업에서 종목으로 압축하고 종목 중에서 그런 수급 라인이 좋아질 수 있는 거에 가까이 가 있는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급 라인이 11일평이 쭉 내리다가 네. 갑자기 플랫해져요. 플랫해져. 우하향하다가 갑자기 플랫하게 옆으로 누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반등을 위한 준비가 반등을 위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탁 들면 그게 이제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거의 매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또 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털어내야 그 흐름이 될 아래쪽으로 가려고 한다 했을 때는 예, 그러니까 매일 장 끝나면 갖고 계신 거, 그다음에 내가 살까 말까 하고 주시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뭐 10개든 5개든 그거는 매일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홍콩 증시 ELS 네. 이것이 낙인이 되고 이거 이제 파생이 끝나고 나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홍콩 증시는 확 올랐다. 네. 그래서 2월, 3월 여기가 또 홍콩 지수에 투자하는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좋은 기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수급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셔야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만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급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보다 그 전에.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싸게 사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라인이 완성이 안 됐는데 먼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미래니까 모르잖아요.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홍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완전히 끝나고 그 초입에 감이 딱 잡힐 때가 2, 3일 늦게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 3월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현금을 잘 유지하면서 끌고 가시면 이번에는 기회를 잘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미국장으로 가야지, 일본 증시로 가야지. 계속해서 우상향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가시는 건 자유지만 내가 지금부터 뛰어들어야 할 전쟁터가 어떤 데인지는 알고 가셔야지. 그냥 되죠. 사놓으면 그냥 자연히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세상 걱정 다 해도 애플 걱정은 하면 안 된다.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더 줄여서 얘기하면 어느 시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사고 언제 파냐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같은 삼성전자를 사도 어떤 분은 돈을 보고 어떤 분은 손해가 나요. 네. 그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매매 타이밍을 거꾸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매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수급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은 우리랑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말씀드리면 뭐 미국 시장은 뭐 저도 아마추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해. 근데 한국 시장에 관한 한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40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90% 이상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죠. 지금 우리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 증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날 만한 시점인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 네. 그래서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겁먹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살 날이 이제 사야 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시장에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낙관론자가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하여튼 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 격차가 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근데 특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근데 뭐 하여튼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시장에 디스카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버블도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버블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세고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